뉴욕 지역 한인연합회 이철우 의장이 19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미 주류사회 정치인 및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센트럴파크와 타임스퀘어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22일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해로 14일째를 맞이하는 MK그룹의 경로대잔치 행사가 오는 6월 1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6월 15일 팰리세이드파크 파인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 이철우 의장이 19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미 주류사회 정치인 및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입니다. 이철우 제17대 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 신임 의장이 19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미주류 사회 정치인 및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철우 신임 의장은 동포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들이 애스킹 하시는 거 뭐 하라고 시키시는 일이 바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는 우리 미국 내에서 메인스트림에서 우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유권자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록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재국민 선거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고 뉴욕 지역 한인연합회 이철우 신임 의장은 앞으로 진행될 미국 일반 선거 및 한국의 재국민 선거를 앞두고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한인사회의 영향력과 결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토니 아빌라 뉴욕주 상원의원, 그리스 맥 뉴욕주 하원의원, 피터 구 뉴욕 시의원 등 미주류 사회 정치인과 한인 단체장 등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해 이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는 현재 각 지역 한인회별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뉴욕 한인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뉴욕 한인회 측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고 한인사회 재선거 투표 참여를 이끌어 한국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센트럴파크와 타임스퀘어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22일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센트럴파크와 타임스퀘어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22일부터 금연법이 적용돼 적발 시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스트나 웨스트의 위쪽에 있는 그런 공원 쪽에서도 다 이게 될 거고요. 이미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있는 놀이터 지역은 금연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거긴 한데요. 지금 그게 많이 시행이 잘 안 됐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잘 모르셨을 텐데 이번 메이어 블룸버그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좀 더 이런 법안 자체에 강력한 그런 강화, 금연 법안 강화가 더 이제 많이 시행이 될 거고요. 뉴욕시의 이번 금연 법안은 지난 6월 1일 36대 12의 과반수 이상 지지를 받아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뉴욕시 타임스퀘어 광장과 해변가, 센트럴파크 등 일부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적용됩니다. Banning smoking is, as many other laws, infringing basic human rights and liberty principles. All these laws that are passed by governments, especially in the U.S., more and more laws are passed banning this and that. 또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KCS 공공보건부는 퀸즈 금연정책 및 암협회, YWCA 단체 등과 함께 오후 7시 플러싱 YWCA에서 금연정책 관련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뉴욕시 금연법안 실시와 금연의 날을 맞아 뉴욕 시민들의 금연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의 경로대잔치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6월 1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6월 15일 팰리세이드파크 파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 경로대잔치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푸짐한 상품으로 흥겨운 잔치가 예상됩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입니다. MK그룹이 오는 6월 1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6월 15일 팰리세이드파크 파인플라자에서 제14회 뉴욕 뉴저지 경로대잔치 행사를 개최합니다. MK그룹은 지난 14년간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한민족의 경로 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한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6월 14일 뉴욕에 이어 15일 뉴저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MK 경로대잔치 행사에는 바쁜 이민 생활에 소홀해지기 쉬운 효사상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어르신들도 직접 출연도 하시고 아주 더 재미있게 다채로운 볼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어르신들께서 성원과 관심으로 전화도 주시고 또 많이 기다리시고 계시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무료 뷔페 식사와 또 아주 푸짐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 왕복 항공권부터 밍크 목도리 또 고급 진주 목걸이 등 정말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들이 여러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심신을 풀어드리고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많이 오셔서 많이 웃으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MK 경로대잔치에는 어르신들의 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와 푸짐한 상품들로 흥겨운 잔치가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각 노인단체별 장기자랑 코너가 신설돼 어르신들의 흥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핵가족화 시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 가족과 효에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고 동포사회의 화합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마련되는 이번 MK 경로대잔치 행사가 침체된 한인사회의 훈훈한 가족의 정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뉴욕 지역의 MK 경로대잔치는 오는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진행되며 뉴저지는 다음 날인 6월 15일 오전 11시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진행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지난 10년간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사용돼온 글락소스미클라인 제약회사의 아반디아가 심장 발작과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11월부터 미국에서 사실상 판매가 금지됩니다. 미식품의약국은 오는 11월 18일부터 아반디아의 일반 소매약국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고 USA 투데이 등 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11월 18일부터는 일부 면허를 받은 의사만 이 약을 복용했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환자에 한해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은 우편 주문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1999년 FDA 승인을 받은 아반디아는 2006년까지는 당뇨병 약으로서 34억 달러라는 세계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2007년 심장 발작과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50여만 명의 환자들이 아반디아 약에 대한 처방을 받았으며 작년 한 해 9만여 명이 이 약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뉴욕 시내 상점 간판에 영어가 60%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속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다니엘 홀로란 의원과 피터 구시 의원은 19일 영어와 외국어가 병기된 상점 간판 내용에 최소 60% 이상을 영어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과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소비자보호국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시의회 분과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상점 간판들이 영어와 병기되지 않은 채 외국어 일색으로 돼 있거나 영어 표기에 너무 작아 영어권 시민들이 상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1973년 제정된 주정부 상법에 따르면 모든 상가 간판에는 영어를 표기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표기하는 영어 글자 사이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단 간판에 작게라도 영어가 적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퀸즈 지역 소방서 4곳이 폐쇄 운명에 놓였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이 18일 시의회에 공개한 폐쇄 예정 소방서 20곳 명단에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그린포인트 애베뉴에 소재한 레더 128 소방서를 비롯해 294 소방서, 306 소방서, 328 소방서, 128 소방서 등이 포함됐으며 이외 맨하탄 3곳과 브루클린 8곳, 스태튼 아일랜드 2곳, 브롱스 2곳도 폐쇄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예산 절감 정책 일환으로 시내 소방서 20곳에 대한 폐쇄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날 폐쇄 대상 명단이 첫 공개된 것입니다. 뉴욕시는 20개 소방서 폐쇄로 5,5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주 교육예산안 대다수가 17일 통과됐습니다. 이날 주내 634개 학군에서 실시된 교육예산안 투표 결과 44곳은 통과가 무산돼 93%의 승인률을 기록했습니다. 투표 결과 교육예산 인상률은 평균 1.3%로 지난 15년 동안 가장 낮은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세금 인상도 3.4%가 올라 지난해 3.2%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중 36개 학구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으며 20개 학구는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날 뉴욕시를 포함한 버펄로, 로체스터, 시라큐스 등 주내 5개 대도시 학구는 예산 승인 투표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은 교통위반 티켓 처리 과정을 일일이 감시하는 법정 특별 자체 감시반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경찰들의 티켓 뇌물 스캔들이 터지면서 뉴욕시경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감시반은 앞으로 티켓 심사 날짜에 교통티켓을 발부한 경찰이 법원에 출두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출두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통위반 티켓 박스에서 티켓을 몰래 빼돌리는 방식이었던 티켓 무효화 방식이 지난해 7월부터 티켓 관리가 전산화되자 법정 티켓 심사에 해당 경찰이 나타나지 않거나 위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교통티켓에 이의를 제기해 진행되는 심사에서 경찰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손을 들어 티켓을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세계에서 6개 대형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등 예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19일 연례 허리케인 예보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고 CNN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대서양상에서 풍속이 시속 39마일 이상으로 이름이 명명된 열대성 폭풍이 12개에서 18개 정도 발생할 것이며 이 중 6개에서 10개가 시속 74마일 이상의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개에서 6개는 시속 111마일 이상인 3등급 이상의 메이저급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이 같은 전망은 연평균 11개의 이름이 명명되는 폭풍이 발생한 예년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강 홍수로 불어난 강물이 6월 중순이 돼야 범람 수위로 내려가고 8월에야 통상적인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시피강 하류의 수위는 19일 빅스버그 지역에 57.1피트로 최고 수위를 기록한 가운데 21일까지 이 수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익기상청의 수질 전문가인 아만다 로버츠는 2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시시피강의 수위는 6월 14일께 빅스버그 지역의 범람 수위인 43피트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강물이 46일간 제방위로 범람을 한 뒤에야 서서히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개월 만에 다시 방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20일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투먼에 이어 도착한 무단장시 숙소에 머무는 방중단 인원이 70여 명의 공식 수행 명단에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나 김정은 부위원장이 동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도 전용 기차가 국경을 넘어간 것은 확인했으나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확인한 적은 없다면서 김정은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중을 기해야 할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3국 제4차 정상회의가 21일부터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나오토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때 정보 공유 및 안전과 재난관리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국 정상은 또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비롯한 준비 작업을 촉진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지난 3월 대지진 당시 교민 피해가 컸던 센다이를 찾아 복구 현장과 이재민 피난소 등을 돌아보고 동포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위로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26일에서 27일 프랑스 도빌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프로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유럽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G8 정상들은 정치와 안보 이슈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며 비확산과 북한, 이란, 테러, 마약 거래, 해적 문제 등이 모두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먼 부보좌관은 또 올해는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온라인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세큐리티가 미 고위 정보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의 레이먼드 컬스턴 신임 한국 담당관은 지난 18일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관련 패널 토론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40년 전 구소련처럼 핵무기 선제 타격 능력까지 갖출 정도는 아니라면서 하지만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이 미사일에 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컬스턴 담당관은 이어 북한의 무기 시스템 확산은 매우 심각한 위협거리라며 북한은 보유하고 있을지 모를 가장 위험한 무기조차 팔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미 정보당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일터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북미주 기독실업인회 CBMC 동북부 연합회가 5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CBMC 초청 만찬을 갖습니다. 아름다운 7080 음악과 연주 그리고 성공 기업인인 LA 강충원 장로의 21세기 기업인의 도전이라는 강연도 함께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크리스찬 기업인 전문인이시면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며 많이 오셔서 즐거운 교제와 나눔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주 동포와 17대 미 동부 지역 해병 전우회가 오는 25일 파인 리치 골프 클럽에서 불우이웃 돕기 및 장학기금 모금 마련을 하기 위해 2011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회 총재배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미주 동포 사회 여러분과 해병 전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오는 30일 동포사회의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널리 보급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1회 뉴욕 한인 탁구협회 이사장배 및 전미체전 대표선수 선발전을 개최합니다. 문의 및 접수는 718-321-2030으로 하시면 되고 개인전, 단체전, 주니어부를 선발할 예정이오니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주관으로 오는 22일 맨하탄 K타운 브로드 선상에서 13회 탈북동포 노숙자를 위한 나눔의 바자회를 엽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풍물놀이와 전통무용 공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익금 전액은 도움이 필요하고 나눔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해집니다. 많은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입니다. 민권센터와 NYCLU 등 80여 개의 이민자 사회단체가 구성한 추방 중단을 위한 연맹이 18일 쿠오모 주지사 맨하탄 사무실 앞에서 수감자 지문대조 시스템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수감자 지문대조 시스템은 이민 단속과 추방의 한 방법으로 경찰에 연행된 수감자의 모든 지문 날인을 국토안보부 기록과 대조해 추방 대상자를 가려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남편 또는 아내로부터 편안해지는 법입니다. 이 책은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로 국내 중년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소노 아야코의 부부란 무엇인가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부부란 서로 깊이 사랑해서 연을 맺지만 배신하면 애정은 증오로 변하기도 하고 또 완전한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혈육보다 가까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폭이 엄청나게 큰 부부의 심리 변화와 복잡 미묘한 관계에 대한 통찰을 통해 편안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사고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8일 뉴욕의 두 명문대학인 컬럼비아 대학과 뉴욕 대학이
나란히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우산을 받쳐들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5월을 맞아 바야흐로 대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시즌이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검찰청은 졸업 시즌을 맞아 특히 미성년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주 검찰청은 18일 고등학교 졸업 프롬 파티와 대학 졸업 시즌이 시작되면서 21살 이하의 미성년자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된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주 알코올관리국의 제리 피셔 국장은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될 경우 최소 $500의 벌금과 함께 6개월 면허정지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한 간부는 졸업 시즌 기분에 들떠 음주운전을 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은데 음주한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타는 것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며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평생을 후회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청소년 음주운전 및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해 미 전역의 경찰 국들도 주류 통제국과 합동으로 한인타운을 비롯한 전 지역의 리코스토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함정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포트리 한 가정에서 벌어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술과 마약 파티로 인해 다수의 한인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한인 사회에 경종을 울렸듯이 특히 한인 청소년들의 음주 단속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 전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은 특히 고등학교 인근 지역에 위치한 업소들을 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중 주류를 구입하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술을 판매한 업주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졸업 시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학생들의 음주 관련 사건들이라며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 통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본격적인 졸업 시즌을 맞이해 우리의 청소년들이 불법 음주 행위를 자제하고 건전한 졸업 문화를 꽃피워 아름다운 한인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5월 20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있었는데요. 20일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57도입니다. 5월 21일 날씨입니다. 먹구름을 동반한 비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일교차가 크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건강 365와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현수 원장님께서 광역동 여드름 치료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광역동 여드름 치료는 영어로 포로다이내믹 테라피라고 알려져 있는 치료 방법인데 여드름 치료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얼굴에 우리 몸의 현연 물질의 하나인 아미노레뷰니닉 애시드를 여드름 발생되는 부위에 바른 후 기다렸다가 특정 파장의 광선을 레이저나 LED 같은 광원을 이용 노출하여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신 부작용은 없으며 에퀴테인 외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짧은 기간의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이므로 전신 약물 치료의 부작용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꼭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H-1B 전문직 비자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자기의 전공으로 그 전공 전문 이론으로 직업을 퇴학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10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으므로 9월 30일까지는 꼭 합법으로 머물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PT가 진행 중이신 분들은 OPT 살아있을 동안에 신청을 하면 저절로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되고 또 한국에서 졸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자로서 꼭 9월 30일까지는 합법으로 머물러야만 그 H-1B 비자가 설사 미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작하는 날짜가 10월 1일이므로 10월 1일부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는 무조건 합법 처리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0일 금요일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